뜨거운 여름 어느 주말. 상견례도 잘 끝냈으니 박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 앞으로도 우리 윤경이 잘 부탁해, 박서방. 아이, 그럼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항상 웃고 평생 행복할 수 있게 옆에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결혼식이 코앞이네요. 식 올릴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신경 쓸 게 많기도 하고 둘 다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는다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바쁜 거 잘 아는데도 이렇게 초대해서라도 한 끼 든든히 먹이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많이 먹어, 박수박. 저보다는 누나가 드레스 때문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중인데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걱정됐거든요.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참나. 줄 것도 있고 할 말도 있다면서 꼭 초대하라 했으면서 내 핑계 대기는. 음식도 죄다 수환이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구만. 벌써부터 사위 챙긴다 이거야. 그나저나 할 말이 뭐야? 으유, 기집애 밥 다 먹고 천천히 얘기하려고 그랬구만. 뭐가 급하다고 고세를 못 잡고 물어보니? 우리가 뭐 혼내기라도 할까봐? 아유, 안 그래도 바쁜 애들을 불러다가 밥만 먹이고 있으니 궁금할 법도 하지. 다른 게 아니고 상견례도 끝났고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진정한 우리 사위고 가족이잖니. 그래서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는 뜻으로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박서방이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차가 없으니 힘들게 대중교통 이용하며 출퇴근하잖아. 출퇴근하는 시간들도 근무하는 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어? 앞으로 편하게 출퇴근하라고 우리가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타고 다녀. 장인어른, 이건 자동차 키 아니에요? 장인어른, 저 이거 정말 갖고 싶은 드림카였는데 어떻게 하시고. 아이, 저한테 너무 가분한데요. 물론 갖고 싶어 하긴 했지만 5천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꾸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드림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선물로 받으니까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박서방도 참, 어른이 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가 노천이 뭐라고. 여자한테 가방처럼 남자한텐 차가 가장 중요하다잖아. 근데 우리 사위가 허름한 차 타고 다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니. 아무리 사원이라도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정도 거칠해도 필요하지. 그래야 남들한테 무시를 안 당하는 거야. 나나 윤경 엄마나 다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박서방처럼 사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가 있었지 않나. 지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까놓고 보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걸로 나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우리가 힘들게 살았을 때 추레하게 다니다가 형편이 나아지고 내 사업이 잘 돼가면서 행색이 변하니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더군. 이건 우리가 몸으로 직접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더라도 너무 사치스럽지는 않대 무시받지 않을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 딸과 사위라면 어디서든 인정받는 사람이길 바래서 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잘 타고 다니게. 수환이 좋겠네. 이거 자기가 드림카라면서 엄청 갖고 싶어 했었잖아.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선물도 통 크게 한다니까. 고마워.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누나가 저랑 결혼하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참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저도 제가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신기할 따름이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누나한테 잘할게요. 이렇게 인정해 주신 만큼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가 더 기분 좋네. 자네가 지금 뱉은 말처럼 우리 윤경이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준다면 우린 더 바랄 게 없어. 다시 한번 가족이 된 걸 환영해, 박서방. 그날 저녁. 와, 씨, 5천짜리 차를 예물로 계약해 주셨다니. 역시 남녀 불문하고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최고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러지 않고서야 오빠 수준의 그런 처가 가당키다 해? 이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거야. 처음 해봤을 땐 돈 밝히고 앞뒤 꽉 막혀선
지독한 짠순이로만 보였는데 알면 알수록 씀씀이가 괜찮은 언니 같아. 상견례 했던 식당도 꽤 비싼 곳인 것 같던데 언니가 다 냈었잖아. 그럼 어린 남자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괜히 사돈 앞에서 이것저것 물어봤겠니. 딱 봐도 집에 돈이 좀 있어 보이니까 허락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니들 결혼은 택도 없었어. 아, 윤경이 걔도 그 나이에 팀장인 거 좀 봐. 집에서 도움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많은 선배고 동기들 다 제쳐두고 승진을 했겠어. 두한이도 이제 하나뿐인 사위가 되니까 지 딸내미한테 지원해주던 거에 반은 사위한테 해주겠지. 이 엄마의 큰 그림 어떠니 아들? 엄마 말 들어서는 아플 게 없으니까 앞으로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겠지? 아이 참 내가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어떻게 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참. 내가 누나네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돈이란 게 역시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란 걸 깨닫긴 했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돈이 있으니까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이 여유가 흘러 넘치시잖아. 누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가족이 된다 해도 5천만 원짜리 차를 턱턱 사주는 게 말이 돼. 나중엔 뭘 해주실지 벌써 기대된다. 아이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엄마 고생은 끝이네. 능력 있고 돈도 있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앞으로는 엄마도 돈 걱정하지 말고 며느리가 주는 용돈으로 재밌게 사셔. 전부터 말했지만 너무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적당히 거절하는 신용도 하면서 눈치껏. 무슨 말인지 알지? 어이구, 너도 괜한 걱정을 다 한다. 엄마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래? 내가 없이 살았어도 지금까지 산 연륜이 있는데 알아서 잘하지. 내가 돈만 있어서 봐라. 윤경이네 부모님보다 훨씬 곱게 나이 들었을걸? 엄마 얼굴 보면 모르겠니? 예전엔 꽤나 잘 나갔었다고. 니들이 다 날 닮아서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난 거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 이것들아. 네, 알겠습니다. 어마마마. 평생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며 살겠나이다. 아무튼 간에 오빠 너는 윤경 언니 심기 거스르는 행동하지 말고 끝까지 비위 잘 맞춰. 이 여자 놓치면 나랑 엄마까지 인생 평보지도 못하고 평생 그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집의 미래는 오빠한테 달렸다는 걸 명심하라고. 얼씨구, 너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네 오빠가 어디 무슨 팔려가니? 암만 돈이 많다 해도 나이 앞에는 장사 없는 거야. 4살이나 어린 남자를 남편으로 삼게 되는데 겨우 5천에 만족하면 안 되지. 우리 수환이니까 그런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떨어져 나갔어. 자고로 여자란 1살이라도 어려야 고분고분한 맛이 있고 건강한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야. 엄마가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결혼을 허락한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 뭐든지 뱀이 머리보단 용이 꼬리로 사는 게 낫다고. 그 잘 사는 집의 자식이라곤 윤경이 하나인데 많은 재산들이 다 어디로 가겠니? 그동안은 없이 살았대지만 돈 옆에 있다 보면 너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원래 네 것인 것 마냥 처음부터 그 집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굴어. 괜히 눈치 보면서 나약한 모습 보여줬다간 기고만장해져서 돈 좀 많다고 남편 알길 개똥으로 할 테니까. 5천짜리 차 하나 던져주고 입 싹 닦을 수 있으니까 절대 만족해하지 마. 뭐든지 첫 기싸움이 중요하단 거 엄마 말 새겨들어. 아유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잔소리 그만하고 이거나 받아. 아까 장모님께서 상견례 치르느라 고생하셨다고 백화점 상품권 주셨어. 귀한 아들을 사위로 주셨으니 뭐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취향이란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엄마가 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사래. 나중에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고 전에 달랬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어. 뭐야? 나도 친구들 만나는 약속까지 파토 내면서 상견례 참석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밥 먹느라 고생했는데 왜 내 건 없어? 얌전한 척하면서 하하호 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안 갔지. 어휴 너 진짜 철 좀 들어라.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욱해서 열내버리면 어떡하냐? 자 이거 누나가 너 주래. 너가 언니 거리면서 잘 따르니까 자기한테도 여동생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단다. 이제 됐냐? 역시 우리 새언니가 최고라니까. 이게 뭐야? 이 가방 몇백은 족이 될 텐데 가방 안에도 용돈까지 꽉 채워서 주다니.
진짜 세연이 센스 어떡하면 좋아. 애교 부리면서 잘해주길 잘했다 진짜. 야, 너 진짜 언니랑 헤어지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싸, 사진 찍어서 별그램 자랑하면 다들 부러워하겠다. 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아유, 저 속물제 누굴 닮아서 저렇게 밝힌다니. 저런 걸 누가 데려가려는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걱정이야. 뭐, 사돈이 고르는 거보다 내가 직접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사는 게 좋긴 하지. 사돈이 생각이 깊으시네. 또 이왕 두셨으니까 감사히 받겠다고 전해드리렴. 그럼 나도 오랜만에 백화점 나들이나 가야겠네. 어휴, 다들 아무 생각 없어서 좋겠다 죽겠어. 나만 힘들어 죽겠지 아주. 엄마나 수영이나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아도 상관없는 것들이겠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며칠째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참, 가족 다 필요 없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설마 차랑 상품권 주면서 너한테 뭐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면 진짜 상종 못할 것들이지. 사회 초년생인 애를 홀라당 데리고 가는 주제에 뭘 바라는 게 있다고. 왠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차를 선물로 받은 내 표정이 영 찝찝하더라니. 뭔데 그래? 아니, 그게 있잖아. 사실 누나랑 먼저 만나서 같이 있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장모님 댁에 갔거든? 그때 누나가 프로포즈 얘기를 꺼내더라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반지는 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사회 초년생이고 어린 걸 감안하더라도 반지는 있어야 된다면서 자기가 적당한 걸로 골라갔대. 근데 그 가격이 300만 원이나 하는 거야.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300만 원짜리 반지를 살 수가 있어. 안 그래?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었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5천짜리 차를 해주시니까 이걸 안 해주기도 좀 뭐한 상황이 돼버려서 죽겠어 아주. 이걸 어쩌면 좋지. 마? 300만 원짜리 반지를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다니? 네, 이것들을 그냥 있는 놈들이 반지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참나. 다 속셈이 있어서 이딴 걸 먼저 손에 쥐어준 거야. 겨루게 간을 빼먹어야지. 도둑놈 신부도 아니고 무슨 사회초년생한테 300만 원 반지를 해라 말아야.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적당한 금액이라고 말장난을 짓거려? 나이가 어린 남편을 얻었으면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 능력 좋으니까 그깟 반지는 알아서 사라 그래. 지금부터 그런 말들이 넘어가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니까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 엄마 말 안 듣고 어쩔 수 없다면서 300만 원짜리 덜컥 사주기만 해.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럴 돈이 있으면 윤정이 몰래 적금이라도 들어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남자도 여자 몰래 비상금처럼 믿는 구석이 있어야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법이니까. 알겠어? 그냥 끝까지 미루고 미뤄. 그럼 제 풀에 제가 지쳐서 포기하겠지. 언제까지고 사달라고 찡찡거리겠니? 윤정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앞으로 계속 모르쇠 하고 계속 뜸들여. 그렇게 하면 거절의 뜻이란 거 알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엄만 분명히 말했다. 엄마는 내 아들이 나이 많은 여자한테 장가가면서 여자 입맛대로 휘어잡혀 다니는 꼴 절대 못 봐. 일주일 뒤. 자기야. 수환아. 박수환. 깜짝아. 언제 왔어? 참나. 아까부터 불렀는데 못 들었으면서 왜 이렇게 놀라? 거북이처럼 고개 숙이고 도대체 뭘 보길래 내가 큰 소리로 불러도 오는 줄을 몰라. 뭔데? 재밌는 거라도 있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차 보고 있었어.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너무너무 원했던 차였잖아. 조금만 있으면 내 거라는 생각에 한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사진으로 봐도 영상으로 봐도 너무 이쁜데 이게 내 차라니 너무 꿈만 같잖아. 벌써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부러워서 죽으려고 해. 아유, 그렇게 좋아? 자기가 좋아하니까 내가 괜히 더 뿌듯하네. 나도 자기가 항상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속상했었거든. 이제 그럴 날도 얼마 안 남았다. 그치? 내가 진짜 누나를 만나서 꿈으로만 간직했던 것들을 현실이 되는 걸 많이 느껴.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누나.
누나한테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마음 변치 않고 누나한테 정말 잘할게. 사랑해 자기야. 어휴, 이럴 때만 누나라고 하는 거 좀 봐. 언제 누나라고 부르기 싫다면서? 자기야말로 아직 한참 사회 경험 쌓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할 나이에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 믿고 인생을 베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내 남편 내가 기살려줘야지. 안 그래? 어머님도 지금까지 자기랑 아가씨 혼자서 키우시느라 잘 놀러 다니지도 못하셨을 텐데 이제 그 차로 좋은 곳 많이 모시고 다니면서 추억 만들어 드려. 어머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물론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나도 같이 갈 거고. 당연하지. 자기가 같이 간다고 하면 우리 엄마도 더 좋아하실 거야.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웨딩 촬영도 하고 식장도 예약했고 청첩장까지 나왔잖아. 우리가 좀 있으면 부부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이제 곧 지인들 만나서 청첩장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내가 계속 재촉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었는데 내가 전에 말했던 반지는 샀어? 어? 반지? 아, 그게 내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아직 못 샀어. 미안해. 아이, 내가 닥달하는 건 아니고. 아니, 사실은 자기가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었는데 내 친구들이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받지도 못했냐고 그러더라고. 그 흔한 프로포즈 반지도 없냐면서 물어보길래 난 그런 거 필요 없기도 하고 남편 될 사람이 나보다 어려서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부담일 거라 했는데도 요즘 학생들도 커플링은 필수로 하는데 결혼까지 한다면서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하잖아. 누가 보면 어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돈 주고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적어도 프로포즈 반지 받으라고 난리니까 참 내가 반박하는 것도 이젠 한계야. 그래서 청첩장 주러 만나는 날은 꼭 자기가 준 반지 끼고 가고 싶어. 솔직히 우리 웨딩 촬영할 때도 반지 없이 촬영했었잖아. 어차피 식장에서 반지 교환하려면 필요할 텐데 조금 더 빨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누나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말을 함부로 해? 누가 보면 내가 해주기 싫어하는 줄 알겠네. 나도 능력만 되면 누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산더미인 사람이야. 근데 누나도 알다시피 내가 그동안 제대로 일을 한 적도 없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제대로 취직해서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잖아. 근데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도 난 누나를 평생 책임지고 싶고 누나랑 함께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마음을 앞세워서 결혼하자고 했던 거고 누나도 다 알고 결혼하겠다고 했었잖아. 우리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서 나랑 수영이 힘들게 키워오셨고 이 나이 되도록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다니시지도 못했고 이제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했는데 갑자기 결혼하게 됐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큰돈이 들어가니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잖아. 내가 반지를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다 어른이 알아서 할 건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멋대로 생각해서 누나한테 그딴 소리 내뱉었던 게 너무 짜증나고 기분 나빠. 내 친구들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아니, 자기야, 내 말은 그런 뜻 아니었어. 이렇게 오해해야 할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한 건데.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지만 그래도 내 나이랑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너무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 신혼집도 내가 적금 부었던 거랑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좋은 집으로 구했고 식장이나 그런 것도 거의 내 쪽에서 부담했잖아. 그런 걸 친구들이 다 아니까 걱정돼서 했던 말이니까 너무 안 좋게만 받아들이진 말아줘. 그래서 나도 300만 원짜리 반지 사달라고 한 거잖아. 그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던 건데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알겠어. 알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해. 이러다 우리 싸우겠다. 자기한텐 적당한 300만 원이 나한텐 적당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본인들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친구들한테도 신경 쓰이지 않게 알아서 잘하겠다고 전해줘. 나 이만 갈게. 반지는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뒤 저녁. 자기야, 어머님이 왜 갑자기 부르신 거지?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퇴근하자마자 와서 아무것도 못 사왔는데. 왔니? 왔으면 들어오지 안 들어오고 뭐하니? 네 어머님. 저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맛있는 식당 예약해놨을 텐데.
아가씨는 어디 나갔나 봐요? 수영이는 약속 있어서 나갔지. 그 나이 땐 한참 바쁘잖니. 갑자기 오라 해서 놀랐을 텐데 와줘서 고맙구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급하게 불렀어. 자, 이거 가져가렴. 네? 어머님, 이건 저희 엄마가 주신 상품권이잖아요. 어머님 쓰라고 주신 걸 왜 저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아휴, 내가 수환이한테 다 들었다. 300만 원짜리 반지 해달란 것 때문에 여러 번 싸우고 그랬다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서 이 상품권으로 원하는 반지 사렴. 난 내가 이런 거 받았다 해서 우리 아들 눈치 보이고 기죽는 꼴 절대 못 봐. 이럴 줄 알았음 처음부터 네 집에서 주는 모든 것들 받지도 않았을 거야. 이까짓 거 던져주면서 돈으로 내 아들 괴롭히려는 속셈이라면 접고 상품권 가져가서 그렇게 원하는 반지 사라고.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상품권 드린 이유는 정말 순수하게 감사하고 가족이 된 게 너무 좋아서 그러시는 거 알잖아요. 저희가 뭘 했길래 수환이 길을 죽였다고 이렇게 화가 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모른다고? 모르면 안 되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평생에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없는 집 구석에서 살던 애가 이제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해서 돈 좀 벌겠다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다 이해하고 괜찮다고 애 발목을 턱하니 잡아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300만 원짜리 반지를 사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00만 원이 적당하다면서 거절도 못하게끔 왜 기를 죽여? 너희 집에선 적당한 금액일지 몰라도 우린 그 돈이면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야. 이렇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그깟 반지에 300만 원이나 써달라고 생떼를 부리다니. 나이를 헛수로 먹었니? 난 내 아들이 그딴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잘 산다고 해서 식 올리기 전부터 돈지랄하는 꼴 보기도 싫으니까 결혼을 없든지 아님 이 상품권 가져가서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서 껴. 대신 2번 다신 우리 수환이한테 반지네 뭐네 사달란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뭐 이걸로도 부족하면 수영이한테 준 용돈이랑 가방도 다시 돌려줄게. 그럼 됐지? 아니 어머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약간 수환이랑 얘기 좀 할게요. 자기야, 어머님 댁에 왔을 때부터 너 한마디도 안 했잖아.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씀 너도 동의해? 우리 일을 왜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니? 이럴 거면 처음에 내가 반지 얘기 꺼냈을 때 힘들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알아서 반지 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지금까지 계속 미루던 이유가 그거야? 너도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돈 가지고 너한테 자괴감 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어머님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네가 직접 얘기하란 말이야. 아이씨. 그래. 맞다고. 300이 얼마나 큰 돈인데 반지 사달라는 거야. 누나가 원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그 돈으로 차라리 신혼집 대출금을 갚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그깟 반지 하나에 300만 원이나 들여서 사달란 말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정도를 알아야지. 누나도 다 알고 결혼하기로 한 거면서 이제 와서 빈부격차 느끼게 해봤자 서로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누나뿐만이 아니라 누나 친구들까지도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게 뻔한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무실당하면서 살아야 돼? 있는 돈 없는 돈 다 걸어서 누나랑 결혼하려는 걸로는 부족해? 누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 사실은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살아서 싫지. 내가 사회초년생이란 핑계로 모은 돈도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300만 원이 적당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면서 나한테 되도 않는 요구나 하지. 안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진짜 당황스럽다. 너 원래 이렇게 자격지심 심한 애였니? 날 겨우 그런 여자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야? 난 네가 힘들게 살아왔어도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과 의지가 강해서 좋았고 또 주변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게 좋았어. 이런 사람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싶었고 그런 야망과 정신이 있어야 험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도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별로 없단 거 난 너무나도 잘 알고 돈으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많이 볼 때마다 저런 사람이랑은 꼭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널 보는 순간 아직 빛을 보지 못했지만 옆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엄청난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보석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걸 내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모아둔 돈이 없어도 여유가 없는 집안이어도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이어서 괜찮았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 생각이 틀렸었나 봐. 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연애야 네가 먼저 다가와서 시작했었지만 자꾸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 같길래 내가 먼저 하자고 했지. 누구보다 네 상황 잘하니까 다 이해했고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 가족들까지 챙겼던 거였고 난 그것만으로도 좋았고 너도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삶에서 살면 또 다른 여유로움이 생길 것 같아서 결혼 서두른 거였어. 너도 알다시피 내 성격상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가 되기보단 내가 백마탄 공주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주도한 결혼 준비였어도 불만 같은 건 없었는데 딱 하나 프로포즈였어. 내가 결혼을 서둘렀다 해도 너도 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네 진심을 보고 싶고 받고 싶어서 부탁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아니, 누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난 누나한테 많이 고마운 것도 사실이고 누나만큼, 아니, 누나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이 큰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혼자 답답해서 그랬던 거야. 나라고 근사하게 프로포즈하면서 좋은 반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나중에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누나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날마다 표현하고 선물하고 그럴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달란 거지. 안 그래도 결혼에 아무런 보탬이 못 돼서 누나가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2다리 쭉 뻗고 살겠어. 너무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결혼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반지에 300 정도 쓸 바엔 그 돈으로 대출 갚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서운했으면 미안해. 누나, 그럼 100만 원짜리 반지를 사자. 요즘은 100만 원짜리라 해도 퀄리티 좋은 것들 많잖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누나가 하고 다니면 몇 천만 원짜리보다 더 이쁠걸? 어머머 얘가 미쳤나봐. 100만 원이라니? 1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무슨 반지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어차피 시간 지나면 별로 끼지도 않을 거. 그러지 말고 30만 원짜리로 해. 그것도 내가 윤경이 나이랑 이것저것 생각해서 크게 마음 써준 거야. 우리 수영이 또래만 됐어도 10, 20만 원대로 사라고 했을 텐데 30만 원 정도면 마음에 드는 반지 하나 거뜬히 살 수 있으니까 더 돈 들이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30만 원짜리 반지 사. 정 못 찾겠으면 내가 잘하는 금은방 소개해줄게. 그 아줌마가 비싸게 받지도 않고 알도 큰 것들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윤경이 마음에 쏙 들 거다. 어? 아니 어머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마음가짐인 거죠. 아무리 금은방이라 해도 요즘 물가에 30만 원짜리 반지가 어딨어요? 솔직히 실반지라 해도 금으로 하면 돈 빼기 넘는데 저더러 프로포즈 반지를 어머님이 끼시는 도금으로 된 반지로 하라는 건 아니시죠? 저한텐 예물로 이것저것 리스트까지 적어서 말씀하시더니 왜 결혼 반지 하나에 이렇게 돈을 아끼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수환이한테 해준 차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요. 그건 아세요? 제가 거기에 맞게 몇 천만 원짜리 반지나 가방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환이 상황 100번 이해해서 300만 원짜리로 해달라고 한 건데 30만 원이요? 누나, 돈보단 마음이 중요한 거라며. 그럼 반지가 얼마짜리든 간에 내 마음이 진심이고 엄청 크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 나나 우리 엄마가 이 정도 말했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주면 안 돼. 꼭 이렇게 돈을 따져가면서 계산적으로 해야겠냐고. 누나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내 딴엔 돈백도 크다 생각했지만 누나 생각해서 말한 건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30만 원도 마음에 안 든다. 나더러 도대체 어쩌란 거야. 이래갖고 300만 원 반지 마음에 들어 하겠어? 아이고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얘 수환아, 이 집 팔아버려라. 어? 집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제가 사달라는 반지고 뭐고 다 사줘. 우리야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만 뭐 며느리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데 그렇게라도 원하는 거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래서 잘난 며느리 넣는 게 아니라 하더니 이래서 그런 거야. 암만 잘해줘도 지 기준엔 한참 부족할 텐데 뭐 없는 게 죄지. 어? 못 사는 게 죄라고. 아이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나이도 우리 수환이보다 많은 여자한테 장갈 보낸다 해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어? 나 막말로 너보다 한참 어린 핏덩이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내 인생에 더 어리고 좋은 여자들 만날 기회까지 송두리째 뺏어가면서 어떻게 돈 욕심까지 부려? 네가 이러는 거 부모님은 아시니? 내가 네 부모님이었음 어린 년자랑 결혼하면서 그런 각오도 안 했냐고 아주 타박을 하고 혼쭐을 냈을 거야. 네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을 손에 쥐어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제 씩 올리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 배째라 이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는 노처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알아? 지금이라도 내가 결혼 반대한다고 들어놓으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마음대로 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여기 있어봤자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도 해보고 생각해 볼 테니 어머님도 진정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누나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얘긴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 그럼 엄마 말대로 30만 원짜리 반지를 사면 되는 거지. 3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건 사실이잖아. 40만 원 안 남는 선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제일 이쁜 걸로 구해서 줄 테니까 그걸로 하자. 그래도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 어차피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를 거 아니야? 지금은 너 보고 있기도 힘들고 여기 있어봤자 좋은 말도 안 나올 테니까 어머님이랑 너랑 상의라든 뭐라든 맘대로 해. 내가 지금 흥분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 너도 생각이란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 먼저 갈게. 다음날. 여보세요? 누나 어제 그렇게 가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지금 바빠? 일하느라 정신없었어. 이번에 새로운 기획 들어갔다고 했잖아.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연락할래? 나도 할 말이 있어서. 그랬구나. 저 다른 게 아니라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차 있잖아. 지금쯤이면 언제 출고되는지 날짜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서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도 많이 해나갔고 도대체 언제 끌고 올 거냐고 다들 난리잖아. 내 차 언제 나온대? 아니 미친 새끼.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내가 300만 원짜리 반지 이야기할 땐 무슨 돈에 환장하는 년처럼 굴르니 이 상황에서 네 차 언제 나오냐고. 그딴 소리 하려고 전화했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궁금하면 네가 직접 계약한 곳에 물어봐. 아니 누나 참 아직도 어제 일로 삐져있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여자가 나이 들면 들수록 억세진다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지. 에휴, 모르면 그냥 좋게 모르니까 계약한 곳에 물어보러 하면 될 것이지 참. 어디 보자. 거기 전화번호가 여기 있다. 네, 비자동차 땡땡점 최 팀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계약한 차가 언제쯤 출고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계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마 계약자는 장인어른 이름으로 돼 있을 텐데 최한용으로 계약하셨을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결혼 예물로 차를 해주셔서. 이분. 저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혹시 결혼 파투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르셨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계약 취소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입장이 참 난처했거든요. 발생하는 위약금도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그냥 취소해달라고 엄청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뭐 어쩔 수 있나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지. 그래서 위약금 수수료 떼고 나머지 환불해드리면서 계약 취소해드렸습니다. 취소라뇨? 제가 받는 사람이고 그 차 주인이 될 사람인데 저한테 사전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계약 취소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요? 진짜 우리 장인어른께서 취소하신 거 맞냐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가뜩이나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디다 대고 큰소리야? 누가 끌고 다니는진 내 알 바 아니고 취소하는 거야 돈 내는 계약자 맘이지 내가 누가 받을 건지까지 생각해서 처리해야 돼요? 나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다짜고짜 계약 취소해달라는 요청 들어준 거밖에 없으니까 따지려거든 취소한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마요. 아이씨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만 끊습니다. 잠시 후. 누나, 윤경 누나, 최윤경! 야, 나랑 얘기 좀 해. 얘기 좀 하자고. 너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회사까지 와서 난동부리 할 얘기가 도대체 뭔데?
몰라서 물어? 야, 너 누구 맘대로 내 차 계약을 취소해? 다 줬으면 이제 내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유가 뭔데? 왜 갑자기 잔금까지 다 치러서 출고를 앞둔 차를 계약 취소한 거냐고. 설마 네가 장인어른한테 부탁했냐? 위약금 물어서라도 취소하라고 네가 장인어른한테 말한 거냐고.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야, 결혼 예물로 사줬던 차를 왜 취소했겠어? 딱 보면 모르겠냐? 결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이 띨띨아. 넌 어떻게 된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따져들 생각을 다 했냐?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차 받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고 회사에서 빨리 나가. 지금 장난해? 결혼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웨딩 촬영도 끝났고 청첩장 돌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났어. 좀 있으면 시까지 올리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얻겠다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어제 일 때문에 삐져서 그런 거라면 충분히 대화를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어떻게 하루도 안 돼서 갑자기 계약된 차까지 취소하고 결혼을 없자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 어휴, 내가 삐졌다고? 야, 네 눈엔 내가 그딴 일로 삐지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렇게 감정 싸움하면서 토라질 거였으면 애초에 너랑 만나지도 않았어. 그냥 뭐랄까? 이제 현실을 깨달았달까? 그렇잖아. 내가 기부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너한테 적선하듯이 모든 걸 퍼부어줘야 돼? 그럴 거면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는 게 더 뿌듯하기도 하고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입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되돌아오는 것도 없는 너한테 자꾸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야 된다더니. 내가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무시했었지 뭐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랑 내가 보란듯이 서로 아껴주며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너 그럴 생각 없단 거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잖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 대사가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게 될 줄이야. 어쨌든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졌고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집에서 낸 돈들이니까 취소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네가 오해할까 봐 하는 말인데 원래 우리 부모님은 너 마음에 안 들어 있었어. 그냥 하나뿐인 딸내미가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좋게 봐주려고 했던 거였지.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어울리기나 했겠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 수준에 맞춰보려고 좋은 옷에 음식에 차까지 선물해주는데도 어쩜 그렇게 싼 티가 나는지. 난 혹시나 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어제 일을 비롯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해봤거든. 정말 돈이 없고 힘들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뼛속까지 거지 근성이 가득한 집안엔 절대 시집 못 보낸다면서 당장 차 계약한 거 취소해버리더라. 그래서 나도 너처럼 부모님 말을 잘 들어보려고. 너처럼 마마거리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얘기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누나, 어떻게 내가 신경을 안 써. 우리 결혼이었고 미래였잖아. 양쪽 부모님들이 아니라 우리 일인데 어떻게 나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나는 결혼을 파트내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누나 맘대로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버리면 나더러 어떡하란 거야. 나도 누나한테 많이 고마워한다고 했잖아. 누나가 이러지 않아도 누난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고 누나 덕분에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는 삶도 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 내가 워낙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누나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결혼 파트내겠다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누나가 원했던 300만 원 반지 지금 당장이라도 사줄 테니까 화 풀어 제발. 야, 그깟 반지 안 받아도 돼. 아무 상관없어. 우리 집안에서 300만 원짜리 눈 감고도 쉽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너한테 이런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받아내겠어? 더 좋은 걸 사도 수십 개는 살 수 있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넌 이제 네 수준에 맞게 30만 원짜리 반지로 만족할 수 있는 여자 찾아서 결혼해. 난 이제부터라도 내 능력이 어울리는 남자 찾을 테니까. 그게 수준 다른 우리가 수준에 맞게 사는 법이잖아. 이 자격지심이 찌든 거지 새끼야. 우리 집처럼 돈이 많으면 없는 사람한테 뭐든 다 해줘야 된다는 건 누가 정한 기준이냐? 잘 사는 집에 빌붙어서 어떻게 해서든 팔짝 고쳐보려는 생각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니네 엄마나 동생만 봐도 바로 알겠던데 지금까진 내가 너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럭저럭 맞장구 쳐줬던 거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아졌고 다시 니네 가족이 거지같이 살던 시절로 돌려보낼 거야.
그래야 내가 얼마나 대단했고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겠지. 그러게 성에 차지도 않지만 너 생각해서 적당한 금액대인 반지 사달라 했을 때 배려해준 거에 고마워하면서 사줬음. 이런 일 벌어지지도 않았잖아. 무슨 마마보이 새끼들처럼 고지고대로 지 엄마한테 달려가서 찡찡거려. 니네 엄마가 나한테 우리 애가 준 상품권 돌려주면서 네 동생한테 사줬던 가방도 되돌려주겠다는 건 기억하지? 용돈하라고 거기 안에 현금 꽉꽉 채워놨었는데 어차피 돌려받을 거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를 넣었는지 확실하게 기억하니까 밑장 뺄 생각은 하지 말고. 야, 이제 알겠니? 이게 바로 가진 사람을 건들면 안 되는 이유야. 꺼져. 그 후에 저는 예약해놨던 식장도 위약금을 물며 취소했습니다. 완전히 파투를 낸 것이죠. 물론 위약금이 아까웠지만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 사람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고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게 한참 뒤에 벌어졌다면 그때까지 들어간 돈과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거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발을 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1,000만 원 들 거 100만 원으로 사람을 걸을 수 있게 된 건 너희 복이고 행운이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말아라. 참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멈출 수 있게 됐으니까요. 사실 저도 저와 저희 집으로 인생 펴보려는 생각이었던 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내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좋게 해보려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동생에게 선물했던 가방은 돌아왔지만 그 안에 있는 현금은 이미 써서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 돈만 해도 수백만 원은 될 텐데. 뭐 이미 끝난 사이에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거고 그 돈의 힘과 무게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